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말이나 글로 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몸짓, 어떤 행위, 또 표정으로도 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의사표시 하는 방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관찰만 하면은 그것을 점점 더 많이 밝혀낼 수 있죠. 문제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표시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표시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 사이에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었을 때, 그때 그것은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유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고 또 사적인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적인 의사표시는 보통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사용한 말, 특히 말씨, 그리고 그 용어, 여기에서 사적인 경우에는 밖에 있는 제3자가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적인 영역은 오히려 사람의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범위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적인 의사표시와 공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적인 의사표시는 가령 A씨가 있다고 한다면 A씨를 잘 아는 사람과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장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은 명사만으로 혹은 동사만으로 의사표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적인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가 결국은 그 사적인 영역 안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해친다든지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서 허둥지둥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지요. 혹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아주 친밀한 그 집단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다 바로잡고 문제없이 그 의사는 전달이 되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공적인 의사표시, 이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로 공적인 의사표시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들의 관계, 그것도 있지만 나와 그들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의사표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까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분명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의사표시를 해서 그로 인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의사표시, 사적인 의사표시,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적인 의사표시 경우에는 책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임을 더 적게 부담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무나 무조건 책임을 져라. 내가 그렇게 알아들었으니까 당신 탓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시다.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로 표시를 했다. 혹은 글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여러분이 의사표시를 한 이 말이나 글은 이제 여러분의 외부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세계로 나간 이후에는 이제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말이나 여러분 자신의 글이 아니라 정보로 됩니다. 정보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이 2인칭이 되었든 3인칭이 되었든 여러분 자신이라는 자기 자신을 동그라미 속에 그려놓고 나머지 그 동그라미 밖에 있는 모든 세상에 여러분의 말이나 글은 정보라는 것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전달 수단이 있겠죠. 가령 그릴 때 아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두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볼 겁니다. 말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어떤 매개 수단,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겠죠. 이제 그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수단이나 그러한 도구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글을 썼을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얼마나 멀리 전파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것을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서 가령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피해 범위를 넓히는가 하는데 전파 가능성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라는 것이 어떤 정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널리 전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점수를 매긴다고 했으면 그 점수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커진다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남에게 어떤 가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죄책이 무겁고 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의사표시의 방식은 대부분이 말이나 글이고 그 다음에 행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이나 글의 경우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블로그, 또 각종 홈페이지, SNS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같은 목적을 지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각종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게시하는 게시물들, 영상들 이런 것이 의사표시의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수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본 게시물에 덧붙여서 쓰는 흔히 댓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의사표시의 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소 가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어떤 알리고 싶은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도화지 같은 데에다가 혹은 A4 용지에다가 써서 곳곳에 게시를 해 놓을 수 있겠죠. 부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벽보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는 한데 벽보 부착이 허용되어 있는 그냥 만약에 금지되지 않은 담벼락이 있다, 담장이 있다 하면 그런 데 붙일 수 있고 공용 게시판이 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벽보, 여러분은 흔히 광고 전단 같은 것을 생각할 텐데 개인의 의사표시도 역시 이 벽보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수막. 현수막은 흔히 광고라든지 선거 전후에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게시를 하는 불법 현수막이죠. 그 현수막도 분명히 의사표시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는 신문이나 잡지, 각종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그 광고가 물품에 대한 광고도 역시 의사표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또 대중에게 하는 호소라든지 하는 것을 광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죠.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에 직접 글을 쓸 수도 있고 연설을 한다든지 혹은 거리 인터뷰 또 여러 가지 방식의 공식 발언 이런 것들이 모두 의사표시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적 의사표시와 사적 의사표시는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의 무게, 그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카페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공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적인 활동이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적인 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공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는가, 다시 말해서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직업 언론인, 그러니까 흔히 기자라고 하는 그 직업 언론인이 아닌 일반 국민, 그 국민 개인의 말이나 글 또는 동영상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것이 어떨 때 공적 의사표시로서 공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것은 개인인 국민의 글이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객관적인 의미를 지닐 때에는 공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게 다가 될 겁니다. 본인이 유의해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라고 하겠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말이나 개인이 써서 사람들에게 공개한 글이나 이런 것이 공적인 의사표시로 평가되고 그리고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다. 오늘날에는 특히 그렇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